제가 제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한국 피부 장벽학회 이사장님이 되셨다고. 아이고 민망해라. 네. 근데 아직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나이가 아니신 걸로 아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 너무 겸손하시다. 네. 대한 피부 장벽학회. 이거 무슨 학회예요?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 영어로는 스킨 베리어. 네, 그럼 조금 있어 보이죠? 네네. 그다음에 피부 장벽이라는 단어는 실은 화장품에서 너무 많이 쓰이죠. 뭐 피부 장벽 보호. 조천만 국민 중에 피부 장벽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이 피부 장벽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 드리지만 저희는 피부 장벽의 정통파로서 상판을 입고 이래요? 상판도 있고 상판 너무 많아요. 요새 피부 장벽 다 자기가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피부 장벽을 정통적으로 연구를 하는 한국 피부 장벽학회라는 일을 하고요. 피부 장벽에 대한 이제 얘기를 조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 방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장벽을 잘 키워서 결국은 여기가 튼튼하면 방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탄력이 붙겠죠. 밀고 있는 단어 있어요. 피부 방탄력. 그러니까 피부는 방어력이 있고 탄력이 있는 건데 그 중에 방어를 담당하는 게 스킨 베리어. 피부 장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피부는 어떤 기능을 제일 중요하게 할까요?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 역시. 우리 밖에는 수분이 많아봤자 25% 정도고 우리 몸은 얼마의 수분으로 이루어졌을까요?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너무 이상하죠? 70%의 물이 있으면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저 바깥으로 날아가고 싶겠죠? 네. 근데 이 몸 안에는 70%의 물이 잘 보호되고 있어. 그래서 피부 장벽의 첫 번째 기능은 실은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 그런 방어 기능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써니가 말한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맞아.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기저층 가장 바닥에서 우리 줄기세포 같은 그렇게 증식하는 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얘네가 날카로워지고 딱딱한 케라틴을 많이 만들면서 평평해지는 과정이 한 2주쯤 걸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 층이 되면 이 안에 모든 세포는 핵이 있죠. 핵이 없어져요. 죽는 거예요. 안엔 케라틴이 가득 들어있고 핵은 없지만 이런 모양이 돼서 마치 벽돌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기름층이 사이사이를 켜켜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벽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군요.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자연 보습인자. 우리가 타고난 수분 성분이 여기 있어요.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이 벽돌 안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물을 함유할 수 있어요. 바깥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처럼 기름층이 있어서 외부에서 올라오는 것도 막고 안에 있는 것도 못 날아가게 하고 영어로는 브릭 앤 몰탈. 그 모델을 스킨 베리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런 벽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망가질 때가 어디가 이렇게 찍히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부식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벽이 망가지잖아요. 피부 장벽도 똑같아요? 장벽이 망가지는 거 그 두 가지 돼요. 벽돌이 망가지거나 시멘트가 깨지거나 하는 거죠. 브릭이 깨지는 거, 이쪽이 깨지는 거는 단백질을 잘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대표적인 단백질, 요 안에 자연보습인자라는 거를 만드는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돌연변이가 생기면 필라그린이 모자라니까 이 안에 우리 브릭 안에 들어있는 자연보습인자 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촉촉하지 않고 건조하게, 아토피 아이들은 특유의 건조하게 되는 거여서 우리 브릭의 성분이 모자랄 때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름 성분이 많이 빠지는 것들. 보습제는 대부분 기름층, 몰탈층을 잘 채우기 위해서 걔랑 비슷하게 기름을 쓴 우리 많이 들었던 세 가지 성분이 있죠.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비슷하게 만들고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각질층을 그전에는 죽은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저건 죽은 건데 아무 기능도 못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걔가 죽긴 죽었는데 그 안에 단단한 케라틴도 있고 여기 막도 형성이 돼 있고 이 단백질 막이 바깥에 있는 기름층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은 붙들고 있어요. 기름을 얘를 딱 붙들고 기름하고 친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방어도 할 수 있고 얘가 계속 붙어 있어도 문제가 돼요. 왜요? 그럼 얘는 계속 붙어서 좀 붙으면 거의 때가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적절하게 떨어져 줘야 돼요. 탈락이 잘 안 되는 연령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각질이 잘 안 떨어져요.
오히려 노인분들한테는 한두 번 정도는 비누로 어느 정도 결을 정리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피부 방탄여예요? 피부 방탄력이에요? 피부 방탄력. 력이요? 방어력 더하기 탄력. 탄력? 저는 피부 방탄여라고 자꾸 들려가지고 방어력과 이 탄력이 좋은 여자들을 말하는 건가? 쌍이구나. 피부 방탄력. 어머머머. 그런가? 그러면 저희 언니네 피부과 이렇게 보시는 구독자들 애칭을 방탄여로 할까요? 피부 방탄력? 그럼 방탄여. 우리 모이면 방탄소년단. 이거 어떡하지? 아미 사랑해요? 희남이인 방탄소녀단 여러분, 언니네 피부과 사랑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네. 저희 초반에 언니네 피부과 초창기 시절 저희가 구독자를 좀 모아보겠다고 이벤트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크림 드렸던 거. 그쵸. 1년 만에 저희한테 그때 화장품 받았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라면서 메일을 주신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당첨돼서 잘 썼는데 감사하다는 댓글도 안 달았다는 걸 1년이나 바로 지난 달에 알게 됐습니다. 다들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해지더군요. 그래서 지금 와서 댓글을 쓰는 것보다는 메일로 보내는 게 나을 듯해서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예쁘다. 시나몬 밀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착한 마음이라니. 네. 잊지 않고 챙겨주는 맞아요. 마음이 우리가 일하게 하는 힘인 것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댓글에 답은 잘 못해요. 시간이 없고 눈도 잘 안 보여서. 근데 열심히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원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나몬 밀크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그때 그 크림도 사실은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이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을 잘 만든다. 국산 화장품과 수입산 화장품 혹시 이렇게 둘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요새 하도 이렇게 말이 많아서 뭐 삐처를 하시든지 모르겠지만 우선 불러볼게 나는. 우선은 네오팜이라는 회사에서 세 가지 브랜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이들용의 이제 도 있고 리얼라고 그것도 이제 장벽에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네오팜 제품들도 장벽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회사여서 믿을만해요.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태평양 지역의 제 최애 화장품 중에 하나죠. 그 제품들도 가장 많은 세라마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있는 이라든지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들도 일부 그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외국 제품들 많이 쓰신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원초적으로 장벽을 대놓고 만든 제품이고 그건 어때요? 세탑은 이제 이건 호불호가 좀 있어요. 갈더마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세탑을 써봤는데 그렇지. 어떻게 하셨어요? 자, 거기서 좀 이슈가 되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화장품 만들 때 방부제 성분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파라벤 성분이라는 거 넣거든요. 세필은 파라벤을 2가지나 넣었어요. 드물게 이제 파라벤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정상인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장벽이 손상된 사람들,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자외선 접촉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이 발랐을 때 좀 가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때는 좀 피하라고 해요. 저는 색조는 잘 몰라요. 근데 기초 화장품, 소위 말하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게 월등하다고 봐요. 피부 장벽이 인종마다 달라요. 다 장벽 기능이 다르고 좋아하는 제형도 달라요. 제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 발라봤는데 진짜 못 바르고 너무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 있죠. 막 바세린 같이 막 이렇게 찐득찐득. 근데 너무 힘든데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은 발랐는데 이렇게 잘 펴발라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거기 계신 외국 교수님들 봤더니 이제 우리하고 난방이 달라. 대류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히터를 쓰죠. 히터를 쓰니까 더 많이 건조해요. 맞아. 겨울철 사무실. 아마 그 피부들은 거기에 적용돼 있어서 되게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크림을 바르면 촥 이렇게 발라지는 느낌이죠. 화장품을 개발을 한다는 거는 인종적인 특징, 환경, 히터가 많이 드는 건지 온도가 되는 건지 장마철에 있는 건지 뭐 땀이 나는 환경인지 이걸 고려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나라에서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직구를 해서 한다고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종 브랜드, 솔직히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 급격히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 봐요. 요새는 사실 로드샵도 그렇고 이제 소규모의 회사들도 화장품 좀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나라 화장품의 트렌드랄까 하나 관통하는 키워드는 착붙인 것 같아요.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촉촉하면서도 그게 이제 막 오일리하지 않게?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까다로운 사람이 저희도 이제 화장품 같은 거 개발할 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써니도 만족시켜야 되고 나도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대한민국 K-뷰티라는 게 단순히 뭐 트렌드가 아니라 과학적인 화장품이라는 거를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시는 연구원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헬레나님, 제가 요새 피부가 너무 건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치를 해봤는데 스킨 부스터를 엄청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혹한 건 그게 좀 비싸거든요. 10만 원 넘거든요. 실비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는구나. 실비 보험이 뭐 보습제 같은 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는 보습제를 청구하는 데를 다 줬었는데 네. 최근에는 한번 저희가 드레싱할 때 쓰는 보습제 그 튜브만 인정을 해준대요. 저희가 심플 드레싱이라고 그래서 피부과에서 여기에 이제 깨끗한 수분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씻어내고 연고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보습제를 발라주는데 그게 창상 피부제가 되거든요. 그럼 뭐 어떤 경우에 뭐 화상? 뭐 화상도 있고 아토피 때도 있고 이럴 때 발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발라주고 이게 한번 땄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진료 재료대가 되면서 의료기기 창상피부제 의료기기 2등급이 돼서 그거는 이제 실손이 청구가 되는데 개원간의 피부 시술하는 데서 새로운 시장을 하나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저 이전에 한번 우리 스킨 부스터 한번 해봤었잖아요. 찔러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일부 성분들은 우리가 진짜 스킨 부스터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얘는 아무리 성분을 들어봐도 화장품인 거예요. 그죠. 아니 그냥 그 창상피부제 의료기기 2등급 받은 점착성 창상피부제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우리가 굳이 주사기인데 앞에 바늘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넣어놓은 거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도 않고 성분들도 다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것들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잠깐, 이 스킨 부스터라는 게 그러면 주사처럼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주사기 형태로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스킨 부스터 할 때 진짜 스킨 부스터가 아닌 건 나누는 거면 주사기가 같이 팔아서 찌를 수 있는 부스터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냥 없어요. 이렇게 쭉 짜서 발라줘. 그냥 이건 용기네? 용기. 왜냐면 약처럼 보여야 되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야 되는데 점착성 창상 피부제는 의료기기예요.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는 작용 기전이 물리적으로 뭔가를 방어한다는 것까지만 입증이 되면 돼요. 보통 거기에서는 이렇게 물을 튕겨낼 수 있는 소수성에 대한 것들을 입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약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가 생기신 것 같아요. 보습제 3만 원짜리 청구하는 것보다 이쪽에 뭐 15만 원, 18만 원 막 기기도 넣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당당하게 미용적인 어떤 처치를 받았는데 얘를 질환처럼 바꿔서 실손을 받았어라는 뿌듯함.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저는 퀘스천이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분 한번 봐요, 우리. 가장 많이 유명한 게 뭘까요? 키오머슬이라고 들어봤어요? 원래 키오머슬이는 의료기기 3등급을 받았었어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급여가 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당뇨병 아니면 2도 이상의 화상일 때 얘를 발라서 이렇게 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로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피부과에서 맞출 수가 없잖아요. 뭐 당뇨도 잘 안 되고 2도 이상 화상도 없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2등급으로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게 더마젠 키오미 플러스. 거의 유사해요. 네, 유사한데 얘를 다 짜주고 뭐 멘테스도 좀 해주고 뭐 LDM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줬다. 그러고 20만 원 청구. 근데 옆에서 생각하니까 야 이게 되는데? 싶어서 그 다음 나오는데 여기 또 희한한 게 약간 추출물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성모초, 녹차, 미모초. 그 풀떼기 추출물을 가지고 글리세롤과 꿀을 넣은 애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로 또 나온 거예요. NDA 플러스, 네오스킨디. 그러니까 그 성분을 하나 제가 뜯어보니 천재인데요. 이래서 내가 돈을 못 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닥 대단한 성분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 히라셀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히라셀은 얘는 또 조금 더 머리를 굴렸어요. 히라셀 성분 자체는 락틱 엑시드라는 게 있어요. 락틱케어라는 용어예요. 1% 락틱케어. 피부 장벽에서 pH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pH 4.5 정도 만들 수 있게 락틱 엑시드를 써놨어요.
락틱 엑시드는 저희도 락틱케어라는 1% 락틱케어라는 그런 제품을 쓸 때 아이들이 너무 진물이 나고 따가울 때는 엄마한테 꼭 경고를 해요. 락틱 엑시드는 자극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라스를 뭐 그냥 이렇게 바르고 문지르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관리실에서 이걸 쓰다 보니 이걸 써주고 고무패까지 얹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스킨 부스터 라이크라고 내가 부르는 주사기에 닮아있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이렇게 잘 만져줘서 기분 좋게 촉촉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고, 근데 내가 원래는 좀 질환이 있으니까 청구는 질환에 의해서 피부를 드레싱했다 라고 올라가는 회색지대에 있거든요. 회색지대에 있는 거라서 솔직히 저보러 만약에 이런 걸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물이 많이 나고 너무 가려워서 긁는데 이렇게 덮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를 쓰는 것보다 제가 좀 더 다음 시간에는 쉽게 드레싱을 하고 우리 밀폐를 해서 덜 긁게 만드는 그런 비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 터이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시술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다음 시간에는 쉽게 드레싱을 하고 우리 밀폐를 해서 덜 긁게 만드는 그런 비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 터이니, 아토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무 건조해지면서 여기가 진물이 나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특별한 드레싱을 알려드려요. 밀폐 스포요법이라는 걸 가르쳐드려요. 주섬주섬 한 보따리 이렇게 챙겨 갖고 왔어요. 찐으로 병원에서 가져왔어. 만약에 써니가 이 제가 팔이 아토피 환자예요. 아토피 환자예요. 네. 그러면 이 환자한테 저희가 어떤 걸로 준비하냐면, 준비물을 보여드리면 버즈. 보통 집에서 할 때는 깨끗하게 목욕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생리식염수가 필요하고요. 원래는 이거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용을 할 거고, 사용할 연고라고 치고 보통 스테로이드 연고가 되고 보습제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진물이 났고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이런 상태라고 하면 맨 처음에 한 15분 정도 우리 생리식염수로 얘를 소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실 거예요. 멸균 거지가 보이면 조그맣게 뜯으세요. 그런 다음에 생리식염수를 충분히 뜯어서, 여기가 되게 안이 깨끗하니까 이 안에다가 충분히 거즈를 적시세요. 한 15분 정도 촉촉하게 적셔 놓으세요. 이 효과는 삼출물을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삼출물이라는 건 진물 나는 것들을 흡수를 하고요. 촉촉하니까 덜 가렵죠. 이것도 언제 쓰냐면 화상 때, 1도 화상 때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우리 대상포진 때도 있죠. 대상포진 물질이 많이 생기면 집에서 드레싱 하실 때도 이렇게 15분이 흘러갔다 치고, 그러면 이제 얘를 제거를 할게요. 얘가 우리 록시땅이긴 하지만 얘가 스테로이드 연고라고 선생님이 1대 19를 희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요만큼만 해요. 보습제를 요거보다 19배 정도 비율이 되게 한 이 정도. 그런 다음에 얘를 충분히 문질러 주세요. 또 한 번 또 적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른 거즈를 위에 또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소위 말하는 탄력 붕대. 완성. 이러고 애기들을 재워줘요. 시원하고 좋아요. 네. 이게 보통 피부과 드레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6시간 정도라 그러면 밤 11시에 자서 새벽 5시쯤 되면 애들이 다 풀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하룻밤만 제대로 해도 되게 좋은 그런 치료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서 뭐 히라셀, 뭐 리주에이드, 키오머 이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진료실에서는 수도 없이 하는 방법. 걔보다는 싸죠. 키오머 같이 뭐 20만 원 이렇게는 절대 안 받는 거고, 이건 당연히 보험이 되는 거고, 정말 저렴하지만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촉촉해졌는지 저희가 볼게요. 오, 어머 촉촉해. 아니 뭐 밀리는 거 없이 그럼요. 싹 스며든 것 같아요. 여기랑 너무 다른데? 만져보실래요? 그렇죠. 어머, 아기 피부예요. 환자들은 너무 좋겠죠. 네. 진물이 덜 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부 장벽은 우리가 브릭 앤 몰탈, 벽돌과 사이사이의 시멘트 구조라고 설명을 하죠. 이 장벽이 약해졌다는 거는 무슨 기능이 떨어졌다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호 기능이 떨어진 거죠. 보호 기능이고, 안에 있는 물이 날아가는 거를 못 막는다가 피부 장벽이 손상됐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피부 장벽의 기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바깥에 있는 습도와 물이 모여졌을 때 습도를 계산을 해서 추측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나서 뭐 무너졌네 안 무너졌네 얘기하시는 게 좋지 눈을 딱 보고 아니면 더 하신 분들 봤어요. 돋보기 대고 본대요. 이렇게? 난 정말 깜짝 놀라서 왜 선생님은 피부 장벽이 무너졌는지 돋보기를 안 보시냐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부랴부랴 제가 얘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써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져서 서랍에 있던 거를 끄집어 가지고 왔습니다. 얘를 직각으로 세워서 측정 부위에 올릴 거예요. 피부 장벽 지수 나쁘지 않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트랜스 에피더멀 워터 로스. 피부의 소실도 자체가 500개 안 돼요. 10까지가 정상이니까 정상보다도 되게 튼튼한 피부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 창상 피복제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 창상 피복제의 끝판왕은 뭘까요? 테가덤 붙이면 물 하나도 안 날아가겠죠. 이렇게 테가덤이라는 건 저희가 비닐로 같은 거예요. 주사 맞고 이럴 때 붙이는 거거든요. 방수 테이프라는 거예요. 그럼 창상 피복제 중에 가장 물을 안 날리겠죠. 그래서 얘를 자, TW 얼마 나왔을까요? 3. 조금은 날아갔네. 틈이 있어서. 우리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때 비닐을 한번 붙여주면 됐어요. 1. 테가덤도 어느 정도의 물은 한 3 정도 날아가는 거 측정이 되고 우리가 정말 테가덤을 덮었던 비닐은 거의 1 정도, 0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상 피복제가 정말 밀폐가 된다고 그러면 0이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피부 장벽 기능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창상 피복제는 비닐이다. 랩을 감싸라. 네, 랩을 감싸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테가덤까지도 봤는데 테가덤도 어느 정도 물이 나가고요. 여기서는 안 가져요. 듀오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물이 날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양방향을 통하는 수분 제제이기 때문에 붙이고 하면 TWL이 한 5 정도, 5에서 7 정도까지는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측정할 때 원칙은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하면 TWL이 좀 더 높게 나와요. 그 혈관 위에서는 물이 날아가는 속도가 빨리 재기 때문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때가 혈관 위에서 재는 거예요. 세수한 물이 날아가는 것도 장벽에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기계를 측정할 때는 세수하고 물기를 다 닦고 피부를 만든 다음에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땀도 나지 않았고 다음에 여기 온 지 30분 넘었으니까 정확한 수치가 난 거고 실제 엄마들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피부 장벽이 괜찮은가 볼 때 적합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듀오덤을 붙이고 얘가 0이 나오네. 어머, 얘가 어떻게 0이 나오지? 듀오덤도 물이 안 날아가게 막는 효과가 있네요. 네, 제가 테가덤을 붙이고 샤워를 해봤었거든요. 세요. 테가덤이 어느 정도 물은 투과가 되네요. 완벽하지는 않네요. 듀오덤은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좀 시간이 되고 우리 레이저 같은 거 하고는 삼출물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TW를 조금 올라오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본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드레싱하는 건 요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은 이제 화상 같은 거 할 때는 저희가 진물을 조금 말리는 그런 이제 용액들을 쓰고요. 저희 전공의 때 별명이 알룸 솔루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룸 용액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알루미늄 설페이트, 알루미늄 아세테이트 이런 성분이 있고요. 실제 화장품 성분을 찾아보면 알루미늄 아세테이트는 아스트린젠트, 모공을 축소시킨다라고 한참 우리 예전에 썼던 그런 원료를 써서 걔를 하면 진물이 좀 마르고 뭔가 이렇게 수축되고 당겨지는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룸 솔루션을 주로 바짝 마른 상처보다는 진물이 나는 그런 상처에 쓸 수 있어서요. 레이저하고 진물 날 때 알루미늄 설페이트가 있는 그런 화장품을 발라주면 얘도 좀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좀 유명한 우리 2000년대 피부과가 브랜드화 되면서 E로 시작하고 이지안 피부과에서 PLC 용액이라고 써있는데 알룸 솔루션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포스트 레이저 케어 컴플렉스의 알룸 솔루션과 기타 등등 그런 제품들을 팔고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PLC는 이렇게 덮는 요법이 아니라
거즈에 적셔서 15분 정도에서 진물을 말라내게 하는 형태로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우리 알루미늄 포일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화장품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우리 땀 많이 나면 알루미늄을 뭔가 잘 빨아낸다고 그랬잖아요. 다한증 때 처방했던 거 있었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이렇게 성분이 있어서 알루미늄 아세테이트, 알루미늄 설페이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땀을 많이 흡수시키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알루미늄이 단순하게 화장품 용기에 쌓이는 게 아니라 파우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녹았을 때는 뭔가 진물을 빨아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벽을 조금 빨라주게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그중에 끝판왕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한증 때도 뿌릴 수 있는 약인 거고요. 실제 알루미늄 설페이트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되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명반. 봉숭아물일 때 명반에다가 봉숭아물 이렇게 백반. 그러니까 알루미늄 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모르는 원료는 아니에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잘 쓰고 있었던. 다음에 무좀 심할 때도 그래요. 무좀에 발이 갈라지면 진물이 막 나거든요. 그때도 알루미늄 설페이트에 있는 솔루션, 알룸 솔루션은 한 15분 정도 올려놓고 연고를 바르라고 하고요. 근데 못 구하면 뭘 하면 돼요? 식염수를 차게 했다가 아까 저희가 거즈에다 한 것처럼 그래서 절대 외부에 닿지 않게 한 상태로 한 15분 정도만 올려놔도 충분히 드레싱을 돼요. 소위 말하는 빨간 약보다는 진물이 날 때 차게 시킨 식염수나 알룸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드레싱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웰랩 드레싱, 이번 시간에 알룸 솔루션 하는 법 아직 알려줬는데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상처 말고 뭔가 빨갛게 퉁퉁 붓고 아프다 그러면 2차 감염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그냥 무조건 피부과 가서 항생제 써야 되고 소염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지 마세요. 저희가 말하는 상처는 그렇게 감염의 사인이 없는 상태로 소위 말하는 저희가 피부에서 긁어봤을 때 유해균이 자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땐 지난 시간에 했던 웰랩 드레싱 금지. 이 안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균들이. 자라기 충분하죠. 네. 아토피 중에 저희가 항생제를 안 먹는 상태. 다음에 화상 중에서도 다 치료가 돼서 그냥 물집만 따도 되는 정도. 그때 이렇게 밀폐요법을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드레싱 할 수 있고 이 방법들은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보험이 되더라도 얘는 정말 싸요. 2만 원 안 넘을걸요. 아토피로 너무 심할 때 입원할 때 저희가 이거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3, 4일만 잘해들어도 새 피부가 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써니팔은 계속 세 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알룸 솔루션 잊지 말고 다 드리클러를 받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루미늄 설페이트인지 알루미늄 아세테이트인지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인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로잉 전화를 끊어야만 했던 그 학회는 무슨 학회였나요? 저는 이제 2007년부터 2년마다 매번 가는 학회가 있어요.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포유리의 장벽 기능.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 피부 장벽학회 이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피부 장벽에 관한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예요. 이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학회는 내가 갈래요 돈만 내면 가는 게 아니라 좌장한테 메일을 보내요. 나는 이 장벽 연구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석해도 되겠냐? 와도 된다. 라는 게 컨펌이 되면 그때 이제 돈 낼 수 있는 자격이 오는 그런 학회고 왜냐하면 한 100명 정도 소수가 들어가서 거의 막 이렇게 가둬놓고 공부하는 5일 내내 하는 그런 학회인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피부과 의사들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유명한 피부 연구자들도 있고 랑콤이나 뭐 샤넬 아니면 로레알, 뭐 P&G 이런 회사들의 연구원들도 계속 참석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학회예요. 정말 세계 유수의 회사들은 정말 얕은 연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화장품으로 만드는 그런 원료가 아니라 기전, 다음에 뭐 AI를 이용한 거, 이 농도를 어떻게 예측해서 피부에 얼마큼 타고 갈 건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까지 하는 되게 정말 힙한 학회.
그렇구나. 네, 이제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서로 영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다행이죠. 네. 이게 뭐 처음 만들어진 게 한 89년, 88년 그때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룹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안 계세요. 이제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너무 슬펐어요. 예전에는 약간 막내 소녀딸처럼 갔는데 시니어 레벨로 가서 약간 슬펐지만 예. 이번 학회에서 그래도 좀 이슈가 됐던 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학회 때마다 이제 주제들이 계속 막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뭐 17년, 19년에 갔을 때 저희가 세라마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나와요. 다시 한번이요? 우선은 세라마이드라는 얘기가 화장품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그쵸. 세라마이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진짜 많고 화장품 이렇게 보면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다. 네. 이런 화장품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세라마이드가 화장품 성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아는 나라도 없어요. 대부분의 뭐 미국, 영국, 유럽 사람들은 비타민 C까지는 얼추 알아요. 거기가 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분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민족도 없어요. 우린 어플도 있는데. 어플도 있죠. 네, 어플은 정말 그 전공인 사람만 거의 쓸 뿐이고 이게 어떤 성분인지 아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가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튼 세라마이드는 원래 천연 세라마이드가 있고 합성 세라마이드가 있어요. 일단 세라마이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갈게요. 장벽에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죠. 벽돌과 시멘트. 벽돌은 단백질 구조, 시멘트 구조는 기름이라고 했어요. 기름의 크게 세 가지 성분은 지방산, 콜레스테롤. 그게 세라마이드. 이게 가장 좋은 비율로 지방산, 다음에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가 1대1대1의 비율로 지질을 만들어서 발라주면 피부 지질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장벽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었어요. 또 실제 세라마이드가 왜 또 중요하냐 했더니 아토피들한테 봤더니 전체 지방이 다 지질이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대. 그러면서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세라마이드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세라마이드를 잘 발라주면 아토피가 좋아지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세라마이드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 세라마이드는 돼지의 손에 이런 데서 추출해서 보통 썼었어요. 또 감염의 위험이. 그렇죠. 한창 광우병 이슈가 있으니까 천연 세라마이드는 비싸기도 하고 다음에 그런 감염의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슷하게 만들어낸 유사 세라마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라마이드 이제 구조들을 잘 찾아서 지금 나와 있는 세라마이드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300개? 20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길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쪽에 스핑고신이 어떤 게 붙고 지방산이 붙는 걸 조합에 따라서 20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세라마이드, 유사 세라마이드 뭐 이런 걸 개발하면서 세라마이드가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한참 세라마이드가 있기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라마이드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세라마이드가 10%가 넘어가면 오히려 세포에 독성이 생겨요. 피부 세포의 독성, 자연괴사, 에포프토시스라는 게 생겨요. 그걸 언제 한 거예요? 한 2010년 넘어가면서 야 근데 세라마이드가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건가? 한 가지 종류만 많은 게 좋은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장벽 연구의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럼 여러 개를 합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세라마이드의 어떤 발견에 대한 역사부터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대체 어떤 세라마이드가 예전에는 그냥 세라마이드 MP를 많이 넣었어요. 그럼 훌륭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MP? MP는 뭐예요? 세라마이드가 스핑고신 N 구조 P가 있는 거 근데 뭐 혹시 그러니까 산화가 안 된 애들이 있는 건데 최근에는 뭐 O 구조, 하이드록시기가 있는 스핑고신과 뭐 이렇게 구조, OS, 뭐 OP, 뭐 EOS, 오메가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라마이드 종류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의 세라마이드의 종류를 뜯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길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몸에는 24개, 25개 이상의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합성해서 들어가는 거는 16개, 18개짜리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길어지면 어떠겠어요? 더 만들기 힘들겠죠? 비싸겠죠. 근데 실제 우리 몸의 구조는 세라마이드가 긴 애들이 많고 얘가 피부에 좋은 거예요. 구조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긴 거를 만들어야 하는 게 연구원들의 숙명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일본 회사는 합성해서 계속 카본 체인을 붙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되게 비싸지게 요새 많이 내려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2017년, 19년 이때 학회에 가보면 긴 애들을 어떻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런 연구들이 계속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완전 긴 거를 만들어야 돼. 긴 거를 잘 만드는 애들이 유리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논문이 나오면 세라마이드 양이 증가했어요 뭐 떨어졌어요만 했는데 이제는 입술에 바르는 립밤을 발랐을 때 입술에 세라마이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새는 그거 분석 안 하면 얘 연구하다 말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치열하다 화장품. 치열하죠.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조건 긴 세라마이드에 있는 그런 지질을 발라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항상성이 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몸은 안 발라줘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큰 보습제 회사에서 연구를 다시 해본 거예요. 다시 뒤져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몰랐는데도 보습제를 발랐는데 되게 피부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렇게 길게 만드는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우리 보습제를 발랐을 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장 세라마이드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보습제가 소위 말하는 싼 보습제, 니베아 이런 회사에서도 발랐더니 세라마이드 구조가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말한 되게 체인렉스 긴 거 비싼 거는 바로 여기를 복구시켜야 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아주 심한 아토피 환자거나 빨리 복구시킬 때 피부 지질하고 유사한 애들을 빨리 발라서 복구시키는 거.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던 보습제들 1+1으로 팔았던 보습제들도 충분히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세라마이드 체인 긴 것도 만들어주고 라는 논문들을 내면서 우리를 안심시킨다 라는 게 최근에 논문하고 연구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화장품 업계에서 지금 그 긴 체인의 세라마이드를 연구를 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느 날 갑자기 샤넬에서 아토피 환자들한테 획기적인 의약품을 개발했어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요. 최근에 듀피젠트를 바르고 나서 쓰고 나서 세라마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좋아졌어요. 염증을 조절을 했더니 피부 장벽을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긴 체인의 세라마이드의 합성이 증가했다 라는 논문이 나왔고 이번에 그 논문 발표한 분도 학회에 오셔서 되게 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염증이 좋아지면 장벽이 좋아지고 장벽이 좋아지면 세라마이드가 긴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긴 게 잘 만들어지면 염증이 역으로 좋아지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더 빠를까냐는 거죠. 듀피젠트를 하면 그냥 금방 염증이 확 가라앉으니까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고 복잡한 얘기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 저희가 보습제가 먼저 갈 건지 염증약이 먼저 갈 건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보습제가 세라마이드가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세라마이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까 써니가 말한 대로 꾸덕하면 안 발라지게 돼요. 적정선에서 우리가 피부 건강을 장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을 찾는 현명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